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스 한 자전거 경주 대회 마지막 코스였습니다. 25살 청년이 선두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달려오던 사륜구동 트럭 한 대가 표지판을 못 보고 그의 자전거를 치었습니다. 청년의 척추 6마디가 으스러졌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청년에게 의사들이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척추를 금속 막대로 고정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청년은 자기도 의사였습니다. 카이로프랙터.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수술을 받으면 평생 몸을 반밖에 못 쓴다는 걸. 의사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수술 안 하면 평생 휠체어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병원에서 나와 자기 집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에 누운 청년이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뭐였는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침대 위에서 시작된 일이 40년 뒤 하버드 의대와 스탠퍼드 의대의 연구팀이 가장 주목하는 뇌과학 실험이 되고 오늘 저녁 식탁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건강과 관계와 통장까지 뒤집을 거라는 걸 그때는 본인도 몰랐습니다. 9주 뒤 청년은 자기 발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12주 뒤 다시 환자를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부러졌던 척추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술도 약도 없이. 그 청년의 이름은 조 디스펜자. 그가 40년 동안 풀어낸 질문 하나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걷기 시작한 뒤에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이 그전과 다르게 보였거든요. 두통을 호소하며 오는 40대 여성, 허리 통증으로 10년째 고생한 50대 남성, 만성 피로로 출근조차 못하는 30대 여성. 이 사람들이 그가 처방하는 어떤 치료에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나는 늘 이래요. 나는 원래 몸이 좀 약해요. 나는 이 병을 평생 안고 살 거예요. 조 디스펜자가 진료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자기 몸에 대해 같은 문장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일수록 몸 상태가 그 문장에 정확히 맞춰간다는 걸. 그는 자기가 침대에 누워 9주 동안 한 일을 떠올렸습니다. 내 척추는 지금 완전히 붙어 있다. 이 한 문장을 매일 몇 시간씩 감정을 실어 반복한 것. 그리고 그 몸이 실제로 그 문장을 따라갔다는 것. 그 순간 조 디스펜자는 진료실 문을 걸어 잠겁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신경과학 연구실로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30이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조 디스펜자는 한 질문에만 매달렸습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 왜 몸이 그걸 따라가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비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유가 20년 뒤 하버드 강연장에서 유명해집니다. 여러분 몸 안에는 약국이 하나 있다. 병원에서 쓰는 어떤 약보다도 3배 강한 약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약국. 그런데 이 약국은 의사의 처방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다른 열쇠가 있다. 그 열쇠가 뭔지 알려면 먼저 우리 머릿속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조 디스펜자가 강연에서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는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5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름을 제이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이슨은 매년 1월 1일에 새해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매일 아침 운동한다. 올해는 매일 책 한 장 읽는다. 올해는 매일 아내에게 다정하게 한마디 한다. 1월 1일 아침, 제이슨은 운동복을 입고 현관에 섭니다. 뿌듯합니다. 1월 2일 아침, 제이슨은 눈을 뜨자마자 몸이 무겁다고 느낍니다. 오늘 하루만 쉴까? 1월 7일 아침, 제이슨은 이미 운동복을 개어 놓았습니다. 1월 15일 아침, 제이슨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역시 나는 작심 삼일이야.
제이슨의 의지가 약한 걸까요? 조 디스펜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이슨의 머릿속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건 1월 1일 결심한 5%의 제이슨, 뒷자리에 앉은 건 지난 50년 동안 반복된 95%의 제이슨. 그런데 운전대는 뒷자리가 쥐고 있습니다. 앞자리는 조수석에서 떠들 뿐입니다. 95%의 운전자는 50년 동안 쌓인 문장들로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나? 나는 늘 중간에 포기해.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 내일도 어차피 같은 하루야. 제이슨의 앞자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뒷자리에 있는 운전자는 자기가 아는 길로만 달립니다. 그 길 끝에 늘 있는 풍경이 있습니다. 포기한 운동복, 덮어놓은 책, 닫힌 입. 여러분의 올해 1월 1일은 어떠셨습니까? 그날 썼던 결심이 지금 몇 개나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뒷자리의 운전자가 앞자리의 말을 매일 아침 덮어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디스펜자가 20년 동안 풀고 싶었던 질문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뒷자리의 운전자를 바꿀 수 있을까? 그는 처음에 운전자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설득해봤습니다. 안 됐습니다. 50년 동안 굳은 운전자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 디스펜자는 한 신경과학 논문을 읽다가 한 문장에 멈춥니다. 잠들기 직전과 깨어나기 직후. 사람의 뇌는 일상의 베타파에서 세타파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타파 상태일 때는 앞자리의 5%가 잠시 쉬고 뒷자리의 95%로 가는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조 디스펜자는 연필을 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중에 뒷자리에 앉아있는 운전자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전자가 잠깐 한눈 파는 시간. 그게 언제일까? 답은 두 구간이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20분, 깨어나기 직후 20분. 조 디스펜자는 이 두 구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20분. 왜 마지막이냐? 하루 중에 운전자의 감시를 통과해서 무의식의 운전석에 직접 닿을 수 있는 마지막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 10분 전에 열리지 않고 40분 전에 열리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20분씩 하루에 2번 열립니다. 그리고 이 문이 닫히면 그날은 더 이상 운전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20분을 무엇에 쓰고 계십니까? 대부분 스마트폰입니다. 잠들기 직전 10분, 20분, 30분 스마트폰을 스크롤합니다. 뉴스, 쇼폼, 카톡, 인스타. 깨어나자마자도 똑같습니다. 손이 먼저 스마트폰을 찾습니다. 눈은 아직 뜨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뒷자리 운전자는 매일 스마트폰에서 본 것들로 길을 다시 깔고 있습니다. 어제 본 부정적 뉴스, 카톡에서 본 남의 자랑, 쇼폼에서 본 비교의 장면들. 이게 여러분의 뇌의 새 고속도로가 됩니다. 조 디스펜자가 그날 침대에서 한 결심이 뭐였는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2번 20분씩 자기 척추가 완전히 붙어있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냥 떠올린 게 아닙니다. 3가지를 섞어서 떠올렸습니다. 첫째, 장면이 선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건강해진다. 이건 장면이 아닙니다. 허공의 뜬말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6번째 허리뼈의 바깥쪽이 다시 자라고 있다. 그 주변 신경 한 가닥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오른쪽 허벅지의 그 신경의 감각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뼈와 신경과 근육이 한 조각씩 마치 작은 영화를 찍듯이 돌아오고 있다. 둘째, 감정이 올라타야 했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이미 걷고 있는 자기 몸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압력, 햇빛이 어깨에 닿는 따뜻함, 그리고 고마움. 이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뇌에게는 도장과 같다고 조 디스펜자는 뒤에 말합니다. 감정이 찍힌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내려가고 감정이 없는 기억은 10분 만에 사라집니다. 셋째, 하루에 2번 반복했습니다.
잠들기 직전 20분, 깨어나기 직후 20분. 그 사이의 낮 시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 100번 하는 것보다 마지막 20분에 한 번이 더 강하다는 걸 그때는 경험으로 알았고 나중에는 뇌과학으로 증명했습니다. 9주 뒤 조 디스펜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이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조 디스펜자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우연한 회복 아니냐는 거죠. 40년이 지난 지금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나고 있냐는 질문. 2008년 보스턴 하버드 의대의 사라 홀젤 박사라는 연구자가 그 질문을 똑같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째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계가 인정할 만한 정식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명상 연구는 설문지에 기반한 것들이었거든요. 명상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졌나요? 명상이 스트레스에 도움이 됐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모아서 발표한 논문들, 다른 과학자들이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데이터였습니다. 홀젤 박사는 다르게 가기로 합니다. 그녀는 실험 참가자를 모았습니다. 전에 명상을 해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 16명. 이들에게 8주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27분, 마음을 한 곳에 두고 숨을 관찰하는 연습. 조 디스펜자가 말한 그 마지막 20분과 거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8주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홀젤 박사는 이 16명의 뇌를 MRI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8주 프로그램이 끝난 뒤 다시 한번 MRI로 찍었습니다. 비교 사진을 띄워놓고 그녀는 한참을 봤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8주 전보다 평균 5% 커져 있었습니다. 해마는 50대 이후 매년 1%씩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8주 만에 지난 5년치를 되돌렸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명상으로. 생각 하나로 뇌의 모양이 바뀐 겁니다. 이 결과는 정신의학 연구라는 학술지 2011년 1호로에 실렸습니다. 명상이 설문지가 아니라 MRI 사진으로 증명된 과학계 최초의 정식 논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 뒤로 전 세계 대학 연구팀들이 비슷한 실험을 반복합니다. 결과는 매번 같습니다. 생각 하나로 뇌의 물리적 구조가 바뀐다. 홀젤 박사의 논문이 나왔을 때 조 디스펜자는 이미 자기 워크숍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5일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이 몸에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조 디스펜자 워크숍 이야기로 잠시 옮겨가겠습니다. 2017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호텔. 조 디스펜자가 5일짜리 명상 워크숍을 열고 있었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PTSD, 쉽게 말해 과거의 충격 기억 때문에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이 10명 있었습니다. 이 중에는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도 있었고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았지만 증상이 줄지 않았다는 사람들도 있었죠. 5일 워크숍이 끝나고 집에 돌아간 뒤 이 중 9명이 조 디스펜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 많은 곳에서 숨이 막히지 않아요. 더 이상 나는 그 사고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같은 워크숍에 휠체어에 앉아온 사람이 5명이 있었습니다. 5명 모두 오랫동안 걷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저녁, 조 디스펜자가 마지막 명상을 이끌고 있을 때 이 중 한 사람이 조용히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걸었습니다. 나머지 4사람도 그 뒤 며칠에 걸쳐 같은 일을 했습니다. 또 한 참가자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온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의사가 몇 달 남지 않았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워크숍에 와서 5일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달 뒤 그녀가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새로 찍고 또 찍었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 디스펜자의 워크숍에서 10년 동안 이 비슷한 일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조 디스펜자가 과장한다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대학 연구팀이 그의 워크숍에 직접 들어가서 참가자들의 뇌와 몸을 찍고 있습니다. 그 독립 연구 결과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방법을 실제로 쓴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0년 어느 날 5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조 디스펜자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지 2년 된 상태였고 직장에서도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도 늦었어. 그녀는 그날 책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뇌는 과거의 당신을 매일 아침 다시 만든다. 그 시간을 뺏어서 미래의 당신을 만들어라. 그녀는 그날 밤부터 한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5년 뒤의 아침, 바닷가 근처 작은 집의 부엌,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옆에는 그녀가 쓴 첫 번째 책이 한 권 놓여 있습니다. 표지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쉽니다. 고요하다. 이게 내 삶이다. 이 장면을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직전 20분, 그리고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20분 떠올렸습니다. 고요함, 커피향, 햇빛의 따뜻함까지. 한 달이 지나도 외부 세계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녀의 직장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뭔가 좀 달라졌어. 그녀 자신도 왜 다른지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글쓰기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첫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4년이 지났을 때 그녀의 첫 책이 나왔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그녀는 바닷가 작은 집을 빌려 정말로 그 부엌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잔이, 옆에는 그녀가 쓴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느낀 건 성취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기시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나는 이미 1000번 넘게 본 적이 있다는 느낌. 왜냐하면 그녀의 뇌는 5년 동안 매일 이 장면을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외부가 따라오는데 5년이 걸린 것뿐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한 일은 단 3가지였습니다. 선명한 한 장면, 그 장면에 올라탄 감정, 그리고 하루 2번 20분씩의 반복. 1986년 25살 조 디스펜자가 침대 위에서 한 일과 똑같았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6년 팜스프링스 병실. 척추가 으스러진 25살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 동의서를 들고 오갔고 가족들이 울면서 설득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그가 머릿속에 붙들고 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9주 뒤 자기 집 현관에서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 장면. 지팡이 없이, 누구의 부축 없이 아침 햇빛을 받으며 그가 만지는 문 손잡이의 감촉까지. 그는 이 장면을 매일 2시간씩 떠올렸습니다. 잠들기 직전과 깨어나기 직후의 20분씩. 그 사이 시간에도 틈나면 떠올렸습니다. 9주 뒤 조 디스펜자의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침 햇빛이 그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문 손잡이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가 본 기시감이 어떤 것이었을지 그는 이 장면을 이미 1000번 넘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밤이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 20분과 깨어나기 직후 20분, 하루에 2번 열리는 그 문. 이 문 앞에서 스마트폰을 집을지 아니면 5년 뒤에 여러분을 그릴지 오늘 밤 결정이 나옵니다. 노자 도덕경 64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내일 아침 그 한 걸음은 침대 옆에서 스마트폰을 저쪽으로 밀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5년 뒤 살고 있고 싶은 한 장면을 그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간,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사람, 감정까지 실어서. 한 달이 지나도 외부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3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뭔가 달라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이 여러분 뒷자리의 운전자가 드디어 핸들을 다른 쪽으로 꺾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새 길 끝에 있는 풍경이 5년 뒤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마지막 20분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상태를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 상태를 만드는 것. 그 상태가 되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클리 모티브에서 하는 일입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